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토피가 잘 낫지 않고 또 낫다가도 금방 재발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스테로이드랑 보습제를 아무리 먹고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얼굴 같은 눈에 보이는 피부에 붉은 염증이나 진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피부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약 처방받아서 먹고 바르고 또 의사 선생님 좋은 대로 보습을 신경 써서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낫는가 싶다가도 또 약이 떨어지면 금세 또 악화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증상 초기에 스테로이드 처방받아서 먹고 바르고 보습제 양껏 바르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더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렇게 증상 초기에 잡지 못하고 재발하는 이유는 피부염이 발생한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보습제, 스테로이드에만 의존을 하면 치료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거나 오히려 나중엔 더 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 피부염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서부터 진짜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이 뭐였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 제 진짜 원인은 제 몸 안에 장과 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 필터 역할을 하는 장과 간의 기능이 나빠져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이게 피부 염증이라는 증상으로 발현된 거였는데요. 이걸 알게 된 게 한의원에서 혈액 현미경 검사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서 알게 됐어요. 우선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제 피가 엄청 더러운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보시는 왼쪽이 제 혈액 사진이고 오른쪽이 건강한 사람의 정상 혈액 사진입니다. 확실히 제게 정상인 분에 비해 좀 혈구묘양이 둘쭉날쭉 좀 찌그러져 있고 배경에도 노폐물 같은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저 이걸 보면서 이런 더러운 피가 온몸에 도니까 염증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피부 때문에 술 먹을 염두가 안 나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도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필터 하나가 더 망가진 거죠. 장 건강이고 피부 건강이다 라는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좀 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그 원인이 피부로 나타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몸 안에 있는데 피부 증상에만 집중을 해서 스테로이드, 보습제에만 의존을 하니까 왜 그렇게 약만 끊으면 더 악화되고 재발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됐는데요. 가장 먼저 한 건 제 몸 안에 들어가는 걸 관리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인 매운 거, 기름진 거, 튀긴 거 음식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저한테 안 맞는 음식이나 다른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그런 물질들을 차단하려고 했고요. 원래 마스트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다행히 특별히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야채를 일부러라도 더 먹는다든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영양제를 사 먹었습니다. 장 건강은 역시 유산균이었고요. 간 건강은 밀크시슬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급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 약이랑 음식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1, 2주 먹었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거나 변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만큼 꾹꾹 참고 좀 관리를 했고 좀 한 달이 넘어간 시점부터 좀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한 게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토피 때문에 지금 가장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잠이었거든요.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6시간, 7시간 누워있어도 긁느라 1시간, 2시간, 많으면 3시간 그거밖에 못 잤고 그것마저도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늘 부족했어서 이걸 좀 채워줘야겠다.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은 일단 침대에 누워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늘리자라는 거였어요.
좀 단순하고 좀 바보 같은 생각인데 6시간 누워 있어서 2시간 자면 뭐 10시간 누워 있으면 뭐 30분, 1시간은 더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도를 한 거였고, 처음에는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생활관리를 병행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것도 하다 보니까 뭐 괴로움도 점점 줄고 잠도 30분, 1시간씩 더 잘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최대한 수면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전에 얼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팩을 했고요. 그리고 잘 때는 이제 낮춰진 온도가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선풍기를 옆에 틀어서 좀 바람을 계속 씌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잠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오래 잘 수 있게 됐고, 좀 이때부터 진짜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잠이 정말 보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 관리로 몸 안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까 좀 피부에 염증도 가라앉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때부터 피부 보습제 바르면서 피부 관리도 병행을 하니까 좀 재발 없이 지금은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는 보습제가 아예 소용이 없지만,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피부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습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보습제를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지금 상태, 증상에 맞게 좀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 염증 정도에 따라서 했던 보습제 사용 방법, 그리고 보습제 제품들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피부염의 진짜 원인을 해결해서 지금은 재발 없이 나은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아토피 원인을 해결을 해서 재발 없이 꼭 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나으실 거니까, 어차피 낫는다 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토피 좋은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 구독하셔서 꼭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